충분하게 자신의 성을 표현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제가 섹스 테라피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거예요. 충분하게 자신의 성을 표현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성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한단 말이에요. 근데 충분하다란 건 뭐예요?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더 해달라. 이거는 싫다. 이거는 좋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표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뭐가 좋았어. 그럼 그 좋은 거를 정말 얼마큼 좋았는지도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한테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는 것도 성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몸에 대한 접촉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정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남자로서 인정해주고, 내 파트너가 나를 여자로서 인정해주고, 남자로서 인정해주는 것만큼 나를 이렇게 뿜뿜하게 하는 게, 내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런 게 충분한 표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 테라피라는 게 결국은 저렇게 충분하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를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를 충분히 표현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상대방과 교감을 나눠서 좀 더 만족감을 높이는 성생활을 하게끔 가이드를 해주는, 코칭을 해주는 게 바로 섹스 테라피라는 거죠. 자연님, 여자들이 소변 보고 화장지로 닦아도 괜찮습니까? 네, 여자들은 소변 보고 다 화장지로 닦아요. 왜냐면 남성은 성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니까 소변이 성기 주변에 묻을 일이 없지만 여자는 그 요도관이 몸에서 바로 붙어 있잖아요. 요도관에서 소변이 나오면서 당연히 소음순이나 막 이런 데 튀면서 묻겠죠. 그러니까 위생상 닦아주는 게 좋죠. 바로 팬티를 그냥 입어버리면 팬티가 젖고 그 찝찝한 느낌을 하루 종일 갖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화장지에 세균이 많아서 그걸로 닦으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화장지에 세균이 많은 것보다 그런 게 있어요. 그 형광증백제 같은 거, 이제 그런 성분들이 화학 성분이 세균이 아니라 화학 성분들, 그런 화학 성분들이 피부에 닿으면서 피부를 더 아까 왜 외음부 쪽 되게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더 예민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뭐 지렴도 더 잘 일으키고 한다. 그런 건 맞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왕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형광증백제나 화학 성분이 덜 들어간 뭐 천연 펄프 제품들 그리고 그 화학 성분이 덜 들어간 순한 그런 제품들의 화장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다든지 집에 있는 그 화장실에 있는 화장지도 그런 제품을 쓴다든지 그렇게 해주셔야 더 좋겠죠. 물로 닦으면 안 됩니까? 물로 닦으면 제일 좋은데 밖에서 매번 물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티슈 사용하시면 안 돼요. 물티슈 더 안 좋아요. 물티슈는. 애터미가 형광증백제가 없어요. 근데 요새는 형광증백제가 안 들어간 좋은 그 천연 펄프의 제품들 참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 대나무 펄프라고 그러죠? 그런 제품 저도 쓰고 있거든요. 세상 참 살기 좋네요. 이렇게 전문가의 올바른 성지식 강의를 틱톡 라이브로 볼 수 있다니. 그렇죠. 너무 좋은 시대죠. 이제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정보, 뭐 이런 거는 너무 쉽게 얻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만 넘쳐나다 보니까 그 옥석을 또 가려야 되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가려야 되고, 또 그 정보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내 걸로 체화하기는 좀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너무 정보가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비대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머리가 비대해지니까. 근데 사실 몸은 더 빈약해지는 거죠. 실행하지 않으니까. 머리만 커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들은 건 있어. 그러니까 다 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 사실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암내나는 여자는 성욕이 강하다고 하는데 정설인가요? 저는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암내랑 성욕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거야 말고 진짜 카더라네요. 카더라. 페르몬 향수는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마케팅이에요. 마케팅. 원래 페르몬은 우리 인간의 후각으로는 맡을 수가 없어요. 맡을 수가 없고 동물들은 그 후각이 우리보다 뭐 50배 이상 발달돼 있어서 동물들은 맡을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 페르몬의 향을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페르몬이 내 체취와 섞여서 발현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체취가 다 다른 거고 그 여성들이 실험을 했을 때 땀에 절은 티셔츠를 이렇게 병에다 담아서 여성들한테 냄새를 맡게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들의 운동하고 땀이 배어있는 티셔츠를 이렇게 냄새를 맡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20대에 그 땀에 절은 냄새를 맡게 했을 때는 오히려 뭔가 저기 기분 좋은 향이 나요. 뭐 나무 냄새가 나요. 이렇게 했는데 40대, 50대 나이가 많을수록 그 냄새를 딱 맡으면은 무슨 걸레 썩은 냄새가 나요. 뭐 이렇게 안 좋은 냄새 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냥 땀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 땀과 그 페로몬이 섞이면 그렇게 뭔가 불쾌한 냄새를 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페로몬을 냄새를 안 좋게 하겠다고 내가 내 냄새를 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여자도 그렇지만 여자는 그래도 남자에 비해서는 좀 저절로 관리를 하시니까. 그리고 또 그 냄새라는 게 사실은 털이 나 있는 그 모낭 거기서부터 냄새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잖아요. 냄새 주머니도 거의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이제 남자 밑에 쪽에 그 항문과 그 사타구니와 그 고환과 이쪽에 음모가 많은 쪽에 털이 두껍잖아요. 두꺼우니까 냄새도 더 많이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배인 냄새가 그냥 비누로만 이렇게 닦는다고 해서 냄새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이 제품을 계속 추천드린 이유도 그렇게 관리하기 힘든 그 몸에서 나는 나도 모르게 배어있는 그 안 좋은 체취들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사타구니 냄새 못 맡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 남자들은 내 밑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거기서 진짜 오줌 지린내가 나는지 항문 그 꼬린내가 나는지 남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관계하기 전에 나 샤워했는데 나 거기서 막 비누를 벅벅벅 닦고 왔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비누를 벅벅 닦으면 닦을 때 잠깐은 냄새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뭔가 이렇게 우리가 으쌰으쌰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냄새가 또 확 올라와요. 근본적인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비누로 그렇게 밑에를 또 냄새 없애겠다고 팍팍팍 닦으시면은 피부가 엄청 예민해져요. 그래서 아까 뭐 고환이 너무 간지럽다, 막, 관계할 때 거기가, 페니스가 따가워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는 것처럼 정말 비누로 닦으시면 절대 안 돼요. 물론 건강 상태에 따라 맞아요. 내가 먹는 약이라든지 또 이런 게 또 몸에서 다 배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비누나 이런 제품으로 관리한다고 딱 갖다가 오히려 피부만 더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하잖아요. 하나 사면 진짜 한 2달? 석 달은 쓰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여자들처럼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3종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면 짧으면 3개월, 길면 한 4, 5개월도 넉넉하게 쓰세요. 3개월 쓴다 해도 하루 600원 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채취 관리, 내 피부 관리에 요 정도는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또 봄 되잖아요. 봄 되면은 또 이렇게 나들이도 많이 가실 거고, 또 골프 치시는 분들도 필드 많이 나가실 거고, 또 산 좋아하시는 분도 산 많이 타시고 막 이러실 텐데, 자외선은 일단 선크림으로 커버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모자를 쓰거나 뭐 마스크를 전체를 하거나 뭐 선크림 바르거나 이렇게밖에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내가 어떤 손상을 입었다. 뭐 햇빛을 많이 보고 손상을 입었다. 그럼 빨리 복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복구하는 게 뭐예요? 바로 수분을 공급해주고 다시 피부를 뽀얗게 하고 영양을 줄 수 있는 성분들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안에, 이 2개 안에 다 담겨 있다니까요. 얘가 하나가 로션, 에센스, 크림 역할을 다 해요, 얘가. 그리고 얘도 수분 폭탄이에요, 진짜. 피부는 80%가 수분이에요. 수분을 넣어줘야 돼요. 스쿼트만 30개씩 3세트만 해도 사타구니가 끈적해져요. 맞아요. 맞아요. 운동 조금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고기 많이 먹고 육식 많이 하고 단백질 많이 먹는 사람 땀 냄새 맡아보셨어요? 모든 건 그래요. 뭐 헤어스타일도 각자만의 성향이 있잖아요. 그죠? 머리를 막 짧게 깎는 사람도 있고 뭐 길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 것처럼 내 털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는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그죠? 뭐 밀든 뽑든 뭐 무성한 자연 상태로 두든 다 이제 자기 선택인데 요새는 뭐 관리하는 방법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도 말했지만 정보가 과하다 보니 좀 안 해도 될 것도 하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건데 좋다고 생각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몸에 무언가 더
털이 있는 이유는 있을만 하니까. 왜냐면 인간이 그 털이 많았던 몸에서 다 없어지고 유독 거기만 털이 진화적으로 남아 있을 때는, 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화적으로. 왜 다른 데는 머리털하고 이런 저기 밑에 사타구니 털 말고는 몸에 있는 털은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그렇게 진화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외국 여성은 100% 왁싱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외국 여성들을 많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그 서명아님이 본 외국 여성은 혹시 거기, 여기 영상에 나오는 그런 여성들 아니에요? 그런 야한 영화 찍는 여성분들은 다 왁싱 하시겠죠, 당연히. 그 부위를 잘 보이게끔 촬영해야 되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그런 건 있죠. 외국 여성들이 우리 동양 여성들하고 피부 살성도 다르고, 털도 다르고, 특히 우리는 그렇게 막 몸에 털이 많은 여자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외국 여성들은 거의 막 남자처럼 막 팔부터 막 다리까지 막 덥수룩하게, 털이 많은 여성들이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래서 아마 서양 여성들은 뭐 다리 털 왁싱하고 여기 뭐 팔 같은 데 왁싱하고 하는 게 되게 좀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그쪽까지도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동양인들은 그 서양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막 몸에 털이 많진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비키니 같은 거 입을 때도 뭐 요새 젊은 친구들은 뭐 거의 뭐 막 이런 비키니 입긴 하지만, 그런 비키니 입을 거 아니면 래시가드나 뭐 이런 거 입을 거면은 수영장 갈 때도 뭐 굳이 그렇게 털 때문에 왁싱할 이유도 없고, 그죠? 고기 많이 먹음 털이 많을 수도. 뭐 고기랑 상관이 있다고 보다는 그냥 그 유전자가 그런 거겠죠. 우리 뭐 동양인, 서양인 뭐 다 피부색, 뭐 눈동자 색깔 뭐 다른 것처럼 뭐 털의 분포도나 뭐 털의 길이나 이런 것도 유전자마다 다른 거겠죠. 균이 살아요. 균은 우리 몸 어디에도 다 있어요. 여기 얼굴에도 모낭충도 있고 다 있어요. 균 없는 몸은 없어. 균이 없으면 우리도 죽어요. 선생님도 왁싱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호기심에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근데 그리고 바로 후회하긴 했지만. 약성님, 여성분들 성욕이 왕성한 연령은 평균적으로 몇 살 정도인가요? 제가 평균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특히 성 얘기할 때 평균 몇 센치가 좋아요? 평균 몇 번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러는, 제가 평균을 참 싫어해요. 왜냐면 그 성이라는 거는 워낙 자기 맞춤형이거든요. 개인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평균에 쏠리면 절대 안 되는 게 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평균에 몇 살 정도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면은 일단은 20대 때는 뭘 몰라서, 그죠? 별로 왕성할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의 그 질의 사진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20대 때 여성의 질은 보면은 좀 되게 민감해요. 되게 돌기도 많고 빨갛고 해서 좀 민감해요. 그래서 자극을 조금만 세게 줘도 아프게 느끼는 그런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그때 내가 하는 그 같은 또래의 남자들이 어떤 뭐 기술이 있고 연륜이 있고 그래서 막 여자를 잘 다루는 그런 저기들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혈기만 왕성한 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면서 보통 좋다기보다는 아프다고 느끼는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는 그러다 보니 아프면은 뭐 왕성할 수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그러다가 이제 30대는 어때요? 주로 결혼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결혼하고 출산하면은 여성은 어떻게 해요? 몸이 여자로서의 몸보다 엄마로서의 몸으로 더 많이 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을 하고 육아를 할 때는 좀 그쪽에 엄마로서의 몸으로 더 많이 변할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왕성한 게 저는 40대가 아닌가 싶어요. 40대부터 50대. 그리고 50대 이후로는 오히려 이제 생리를 안 함으로 해서 이제 그 임신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 자유롭게 또 성을 즐길 수 있고, 제약 없이. 그래서 40대, 50대가 그냥 어떻게 보면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때가 아닌가. 갱년기가 오면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갱년기 때에 그게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게 떨어질 때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그냥 절벽처럼 뚝 떨어져요.
절벽 정도. 그래서 그때 뭔가 떨어진다 싶을 때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호르몬제도 드셔야 되고, 운동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저 웨이브 케어 같은 거를 써서 그쪽 근육을 계속 단련을 시켜야 되고, 깨어나게 자극을 주셔야 되고 해서 관리만 하시면 오히려 물론 잠깐, 그러니까 갱년기라고 해서 딴 게 아니라 이제 생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리 끝나기 전 5년, 후 5년 해서 그 통틀어서 갱년기라고 하는데 가장 심한 건 아마 생리가 완전히 완경되는 직전일 거예요. 그때가 아마 제일 좀 힘드시고 급격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해서 손 놔버리면 정말로 그냥 50대 이후에 성은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한 관리만 잘 해주시면 오히려 정말 20, 30대, 3, 40대 누리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열리면서 더 즐겁게 성생활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남자도 40, 50대, 맞아요. 남자도 40, 50대 그때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밑에도 유두도 엄청 예민해서 조금만 만져도 아프고 아려요. 그래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짜증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요, 이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감대라고 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 부위를 자극을 하면 무조건 성적인 흥분감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사람마다 저렇게 유두가 엄청 예민해서 오히려 만지면 아픈 사람이 있다니까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민하고 아픈 곳은 어떻게 만져야 돼요? 정말 정말 부드럽게 왕 부드럽게 만져야 돼요. 그냥 막 부비고 막 꼬집고 문대고 막 절대 손이든 입이든 혀든 뭐를 쓰든지 간에 정말 왕 부드럽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거기가 흥분이라는 쾌감으로 바뀌면 그렇게 부드럽게 해서 흥분이라는 쾌감으로 바뀌면 그때는 조금 더 자극을 줘도 더 세게 해도 받아들여요, 몸에서. 그리고 정말 그게 고조기까지 가면 흥분해서 고조기까지 가면은 그때는 정말 뭐 깨물어도 뭐 정말 세게 꼬집어도 오히려 더 자극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는 처음 출발 단계에서는 정말 왕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착각하는 게, 아, 여기가 성감대인데? 이렇게 막 물고 빨고 막 해주면 좋아하겠지라 하는데, 아닌 여성이 훨씬 많아요. 너무 예민해서. 왜? 클리토리스에는 무려 8,000개의 신경다발이 있다니까요. 귀두는 4,000개예요. 귀두보다 크기가 어때요?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8,000개가 몰려 있어요.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얼마나. 당연히 나를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아리게 만드는데 짜증이 나는 게 당연하죠. 좋겠어요? 짜증나죠? 근데 짜증이 나면 물이 나오겠냐고요. 당연히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부드럽게 너무너무 닿는 건가 싶게 차라리 안 닿아도 돼요. 그 주변만 해도 돼. 차라리. 남자 고환 맞아서 아파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왜 안 서? 왜 안 서? 하는데 왜 안 좋아? 하는 거랑 생각하면 안 될까요? 어우, 비유가 너무 찰떡이신데요. 약속님, 애기 나오는 나이는 몇 살까지 가능하다는 거는 뭐냐면 몇 살이 없어요. 우리가 침 몇 살까지 나와요? 눈물 몇 살까지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콧물 몇 살까지 나와요?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몸에서 뭔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 반응이 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살까지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에 관련된 건 사람들이 자꾸 나이로 한정을 줘요. 나이가 몇 살 되면 못하겠지? 나이가 몇 살 되면 안 되겠지? 막 이렇게 나이로 한정을 짓는데 아니라니까요. 잘생긴 남자가 스킬도 좋으면, 잘생긴 남자가 스킬도 좋으면 좋죠. 잘생기고 스킬도 좋으면 여친이 불안하겠네. 근데 그 불안감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하고 할 수 있는 교감, 우리 둘만이 하는 거잖아요. 그 남들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이 사람과 나하고만 하는 교감이 정말 특별하고 그 관계가 진솔되고 진실하면 그 불안감은 저는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 이 세상에서 이런 걸 나눌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 만나? 어디 가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겠어? 이런 게 확신이 있으면 불안감이 안 생겨요. 하지만 이런 게 없을 때,
언제든지 나는 대체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을 때 우린 불안한 거예요. 직장도 그렇잖아요. 내가 대체 불가야. 그러면 회사에서 잘릴 걱정 하냐고요. 안 해요. 오히려 다른 데서 스카우트 오고, 이래도 걱정이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내가 뭔지 알기 때문에, 이 회사 얼마큼 인정받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불안할 일이 없어요. 왜 잘릴 걱정을 하겠어요?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얼마든지 내 자리는 다른 걸로 대체될 수 있다는 생각할 때 우리가 불안한 거잖아요. 만남도 관계도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겼건 스킬 좋건 그거 다 떠나서 그냥 이 사람과 나와의 그런 교감, 이 사람과 나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면 저는 그런 불안은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늘님, 40대 후반까지 애기 엄청 많이 나왔는데 50대 접어들면서 애기 안 나오고 성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어요. 갱년기일까요? 네, 갱년기 맞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어요. 50대 접어들면서 이미 호르몬은 거의 여성 호르몬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90%의 호르몬이 없어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90%가 없어졌다니까요. 거의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전에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 그 여성 호르몬으로 인해서 했던 자연스러운 모든 것들이 어때요? 올수도예요, 올수도.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감정도 달라지고, 몸의 상태도 달라지고, 막 노화도 급격히 오고, 막 모든 게 급격히 오잖아요. 왜? 90%가 없어졌으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갑자기 오는 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였다가 생리를 하면서 여자가 됐잖아요. 몸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도 갑자기 온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리를 하면서 막 호르몬이 막 뿜뿜 하면서 막 여드름 나기 시작하고 막 몸에서 생리통이라는 걸 막 지독하게 겪기도 하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없던 게 생기면서 여성으로 바뀌면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듯이 지금도 똑같아요. 그 나오던 게 90%가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몸이 변화를 겪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도 없던 게 생기면서도 그 변화에 차곡차곡 적응했듯이 지금도 마찬가지. 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차근차근 적응하면 또 몸은 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뭐에 포커스를 두고 관리하느냐. 그냥 남들은 포기하고 안 한대. 남들은 나이 50 먹으면 생리 끝나면 섹스 안 한대. 성생활 안 한대. 남들이 하는 대로 나도 쫓아가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사는 거랑 내가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나는 관리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성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요. 안 되는 걸 제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몸은 그 격동기를 걷고 나면 왜 그렇잖아요. 그 알도 그 알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깨고 나와야 새롭게 날개를 생기고 자라나듯이 몸도 한번 그렇게 뭔가 한 번의 고통을 겪어야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돼요. 인생이 길어졌어요. 이제 50, 60에 끝나지 않아요. 60, 70, 80까지 살아야 돼요. 근데 내 성생활이 50에 끝나버려. 그러면은 60, 70, 80, 80까지 안 한다고 쳐도 20년을 못 하는 거예요. 못 하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대 때 성생활을 시작했으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하면서 정작 성생활을 얼마나 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했을걸요? 아까 말한 대로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느라고 거의 10년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전에 했던 성생활만큼 더 어떻게 보면 더 긴 성생활이 앞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포기하냐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애기 좀 안 나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물론 당연히 그래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성 호르몬제는 필수로 드셔야 되고요. 왜? 90% 없는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위적으로라도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제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예전하고 좀 다르게 정말 몸에 좀 좋다는 걸로 좀 챙겨 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운동은 주 4회 이상 꾸준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전은 뭐 살 빼려고 운동하고 뭐 예뻐 보이려고 운동했다면 지금부터 하는 운동은 그게 아니에요. 내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운동이에요. 그럼요. 극복할 수 있죠.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갱년기를 잘 극복함으로 해서 오히려 젊었을 때 못 느꼈던 그런 거를 느껴서 더 왕성하게 성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 저 너무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20대 때는 부끄러워서 안 하고
3, 40대는 애 키우느라 못하고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50대 이후 넘어서부터 목걸이 낄 게 뭐 있어. 애 다 키워놨겠다. 이제 뭐 생리 안 하니까 임신 걱정할 거 없겠다. 정말 날개를 달고 마음껏 자기 몸을 확 피어나셔갖고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성 호르몬제는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일단, 그 병원에서 처방할 때는 일단은 가장 뭐 보편적인 거 먼저 추천을 해줄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를 한 3개월 정도, 길면 6개월 정도 복용해 보시면서 사실 처음에 먹으면은 그 호르몬제가 내 몸에 다시 적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겨요. 뭐 잠을 못 자기도 하고 몸이 더 붓기도 하고 살이 찌기도 하고 막 유방통이나 전정통이 더 생기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왜 호르몬이라는 게 인위적으로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랑 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적응기를 좀 거치면서 내 몸에 맞는 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호르몬제를 먹기 시작하면은 그냥 앞으로 계속 쭉 드시는 거예요. 쭉. 그러면은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골다공증이 예방이 돼요. 정말로. 골다공증. 여자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70 넘으신 분들이 병원 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의 원인이 첫 번째가 넘어져서 골반뼈나 이런 뼈 부러져서 뼈가 금이 가서 거동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70%가 그런 거예요. 뼈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다공증 예방하려고 칼슘 먹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성 호르몬제만 드셔도 뼈는 건강해요. 네, 맞아요. 병원 처방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비용도 굉장히 싸요. 몇천 원, 몇만 원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처방 없이는 호르몬제 못 먹어요. 그래서 약도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다양해지고 정말 그 부작용도 많이 줄인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호르몬제 안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 잘못된 그 뭐 호르몬제 먹으면 유방암 걸린다 막 이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여성들이 호르몬제를 기피하고 안 먹는데 여성 호르몬제 먹어서 유방암 걸릴 확률보다 여성 비만으로 유방암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병원은 산부인과요. 산부인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산부인과 가서 호르몬제 처방받으러 왔어요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먼저 내진하실 거고 뭐 굳이 폐경하셨다고 그러면 호르몬 검사 하실 필요도 없어요. 저희 그 세라방님들이 대부분 남성분들이시고 또 나이가 거의 40대, 50대, 60대 이상 중년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뭐 전화 상담을 하시든 이렇게 라이브 할 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대부분 거의 똑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뭐 달기가 예전만 못하다, 유지가 잘 안 된다. 대부분 고민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물론 약을 먹어서 약으로 치료해야 되는 부분은 약을 드셔야 돼요. 약도 병행하셔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근데 약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은 약을 끊고 나서 뭔가 유지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그러니까 뭐 발기가 잘 안 된다, 유지가 잘 안 된다, 하다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느낌이 예전만 못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오르가즘을 잘 못 느낀다, 질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물어주는 힘이 좀 줄어드는 것 같다, 약해진 것 같다, 요실금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다 골반에 받치고 있는 맨 바닥근 있잖아요. 그 근육이 우리가 몸에 있는 다른 근육만 얇아지는 게 아니라 그 근육도 얇아지면서 그 근육이 힘이 없어지면 생기는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골반 저근을 운동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처럼 PC 근육을 조이는 운동을 해주면 좋지만 그 근육만으로는 그 속근육까지 운동시키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하셨을 때 훨씬 더 극명하게 딱 드러나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웨이브 케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출시할 때부터 그 대표님 이 제품 만들 때부터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6년이 넘어가고 있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써보시고 또 제가 또 여기 대면 상담 오신 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또 저희 실제로 수업할 때도 이 제품 쓰거든요. 그래서 여성분, 남성분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효과를 많이 보신 제품이에요. 그리고 저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쓰고 있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도 이런 거 없을 때는 이 탱탱볼 갖고 저도 훈련했어요. 이 공 하나 갖고. 정말 이 탱탱볼 하나 갖고, 이거 좀 뽀개질 때까지 저도 저기 밑에 깔고 막, 항문 PC 근육 쪼이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저도
근육 힘 키우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인지라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힘들잖아. 그래서 이거보다 웨이브 케어 딱 나오고 나니까 안 하게 돼. 너무 힘든 거는. 그래서 여기에 올라 앉아서, 왜냐면 얘가 10분 운동하니까 자동으로 10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리듬에 맞춰서 같이 조여주고 풀어주고 하면서 운동하는 게 훨씬 수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이틀에 한 번만 해도 옛날에 저거 100번씩 하루 했을 때보다 1000번씩 했을 때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본사에서도 그렇고 딴 데서도 그렇고 모래에서도 그렇고 절대 가격 인하로 안 팔아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가격을 시킬 수가 없어요. 가끔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이제 저랑 라이브에서 봤으니까 안면 있다고 생각하셔갖고 저기 라니아님 통해서 사면 더 싸게 안 되나요?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가격을 흐려버리면 제가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은 동일하게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제가 더 드릴 수 있는 거는 뭔가 선물을 더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그냥 쓰면은 얘가 뭐 이렇게 땀에 젖거나 혹시라도 요실금 있으신 분들은 또 실수를 하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젖으면 또 빨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씌워서 쓸 수 있는 방수 커버랑 그다음에 얘를 보관할 수 있는 더스트백이랑 그것만 해도 한 1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드리고 있고요. 제 사비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랑 또 전화 상담 할 수 있는, 원래 전화 상담 제가 비용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는 전화 상담권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전화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 10만 원 상당의 전화 상담권과 그 더스트백과 이 씌우는 그 커버까지 해서 총 금액으로 따지면은 거의 한 11만 5천 원 상당의 제가 혜택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저 세라피랜드 몰에서 구입하셨을 때 그런 혜택을 제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꼭 저 몰 안 가지고 뭐 그 외부케어 본사 가서 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못 드린다는 거죠. 매주 목요일 이렇게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시다가 또 뭐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해 주셔도 좋고요. 와이프가 절대로 오러를 안 해줍니다. 설득이 안 되네요. 안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기 싫어, 안 해 라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왜 안 하는지. 그 부위가 더럽다 생각해서 안 하는지, 냄새나서 안 하는지, 징그러워서 안 하는지, 아니면 당신 좋은 거 해주기 꼴보기 싫어서 안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알아야 그거를 설득을 하죠. 그냥 뭐 무조건 떼쓴다고, 나 해줘 이런다고 쪼른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안 할 때는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연애 때도 거슬리는 행동 보이면 마음에 앙금이 쌓이는데 결혼해서 수십 년 살았다면 콘크리트 쌓인 거 벙커가 아닐까 싶네요. 맞아요. 여자들 마음에 표현은 안 하고, 왜 말해봤자 싸움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냥 묻어두는 거예요. 꾹꾹 묻어둬. 근데 정작 잠자리에서는 내가 그 미운 마음, 뭔가 앙금 있으면 내가 이렇게 미워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이런 마음이 나오고요. 정말 그 사람이 좋으면 이런 것까지가 아니라 이런 거조차 이런 것밖에 못 해줘서 미안할 정도로 더 해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그냥 별다른 이유 없이 싫다고만 하니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별다른 이유 없이라는 게 그 이유 없다는 거 안에 그 불편한 무언가가 있어요. 제가 엄청 씻는 사람이나 냄새도 안 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부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기라는 거 자체에 대한 거부증. 거기를 본다, 만진다. 특히 그것도 입으로, 손도 아니고 입으로까지 한다. 그 모든 거에 대한 거부증이 있는 거예요. 거부증이. 그래서 여성들이 뭔가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만 내 남편한테, 내 배우자한테 그 솔직하게 말을 못할 뿐이에요. 왜? 이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혹은 이 사람이 기분 나쁠까봐, 혹은 이런 일로 또 뭔가 싸움으로 번질까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애둘러 표현하고, 애둘러 그냥, 아유, 그냥 싫어. 뭐 이렇게 할 뿐이지, 사실은 다 구체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불방망이 같은, 님 같은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왜냐면
성적인 대화 자체가 안 되는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 자체가 익숙하지도 않고 그냥 낯설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하기만 하는 거예요. 회피만 하는 거죠, 회피만. 우리가 왜 여러 가지 방어 기전 있잖아요. 어떤 불편함, 어려움이 생기는 방어 기전 중에 성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방어 기전이 바로 회피예요. 그냥 무조건 고개 돌리고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성들도 문제인 게 그렇게 그냥 내가 회피하고 외면하면 그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골마요, 골마. 그래서 내 남편이 만약에 내가 하는 이런 회피로 인해서 외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외도를 해? 그렇다고 배신을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남자한테는 그게 외도를 할 만큼, 배신을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물론 외도한 게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외면만 할 게 아니라,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자를 또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말해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 전제가 그거야. 그러니까 말 안 할 때 여자들이 기본 전제가 내가 말해봤자 소용없어 라는 게 전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리고 말을 한다 한들 해결될 게 아니라고 본인이 판단하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성적인 문제는 말을 안 하면 곪기만 하고 썩기만 하고 또 그 곪는 게 나는 무시했던 그 문제가 상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어요. 내 남편한테. 그렇기 때문에 회피하고 외면하시면 안 돼요. 직면하시고 대화하셔야 돼요. 왜 싫은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얘기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만 말할 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화법으로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어때라고. 당신 일에게 하지 마. 당신이 그래서 탓하듯이 원망하듯이 하지 말고 나는 이래서라고 나 화법으로 상대가 기분 안 나쁘게 상처 안 받게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발기는 정상인데 만족하면서도 삽입 중에 발기된 게 죽으면서 사정하기 힘든 거 이거 병인가요? 일주째 사정을 못해서 스트레스입니다. 고민 중입니다. 그러니까 임포텐스가 오신 거예요. 임포텐스가. 그러니까 삽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고 이 사람하고 하고 싶은 감정하고 별개로 내 몸에서 지금 발기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임포텐스예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될 거예요. 비뇨기과 가서 진료를 받아 보셔야 돼요. 임포텐스가 있으면 발기가 죽는다는 거는 당연히 발기가 죽었으니까 사정을 못 하겠죠. 사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음경의 문제인지 근육의 문제인지 전립선의 문제인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미 이런 증상이 나왔다는 거는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으셔서 약이 필요하면 약을 드셔야 되고요. 일단은 원인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가잖아요. 그래서 원인을 좀 빨리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약을 먹든 운동요법을 하든 후속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째 사정을 못해서 미칠 것 같다, 답답하다 막 이러셨잖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한테 사정이라는 거는 지금 거의 원래 오르가즘하고 사정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튼 사정을 해야 뭔가 잘 맞췄다, 느꼈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일주일 사정 못해서 스트레스고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역으로 여자들이 오르가즘을 못 느낀다고 하면 관계는 하는데 오르가즘을 못 느끼고 끝나는 게 80%라고 했잖아요. 80%? 그럼 그런 여자들이 일주일이 아닌 한 달이 아닌 지금 살아오면서 10년, 20년을 만약 그렇게 오르가즘을 못 느낀 상태로 성관계를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남자도 사정을 못하면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미칠 것 같은 것처럼 여자는 그 상태로 지금 10년, 20년을 살아요. 어떻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랬던 여성이 50대가 돼서 드디어 폐경을 하고 이제 섹스를 안 해도 된다 스스로 판단을 했어요. 난 이제 생리 안 하니까 이제 여자 역할 안 해도 되나 하고서 너무 당연하지 않을까요? 안 하고 싶은 게 지금껏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는 섹스를 이제 면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50이 넘어서 폐경하고 나서 내 와이프가 내 배우자가 안 하려고 한다. 그거는 그냥 반증이에요. 이 여자가 그동안 나랑 살면서 섹스하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구나. 다만
여자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 역할로만 했을 뿐이지 진짜 오르가즘 느끼거나 좋아하진 않았구나. 그렇게 반성을 하시면 돼요. 반증이니까 그게. 만약에 그 전부터 오르가즘 느끼고 좋았던 여성이라면 그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그 느낌을 살리려고 본인이 막 여자가 스스로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예요. 왜? 그 좋은 걸 이제 못해? 이러고서. 안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이 그 여성이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비율이 80%라는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외겠지? 우리 마누라는 아니겠지라고 착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와이프한테 만족을 못 줄 확률이 훨씬 높다니까요. 선생님 덕에 많은 정보 받아갑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러브젤이나 물이 많게 되면 발기된 게 죽는 경우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 사실 지금까지 섹스에서 남성들의 그 발기를 유지하는 게 뭐냐면 마찰 자극이에요. 마찰 자극. 우리가 자위할 때도 손으로 계속 마찰을 줘야 되잖아요. 마찰을 멈추는 순간 죽잖아요. 똑같아요. 여성과 할 때도 마찰 자극에서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찰 자극이 너무 많은 막 젤이나 애액이 있으면 어때요? 걔가 감싸고 있으니까 둔감해지잖아요. 잘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적당한 애액에서 뭔가 적당한 감도에서 자극을 줘야 자극이 잘 유지가 되는데 갑자기 너무 많은 그 물컹물컹한 그 둔한 말 그대로 뭔가 꿀 발라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둔감해지는 거죠. 마찰 자극이. 그래서 그 마찰 자극에만 익숙해지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어쩔 수 없어. 지금까지 했던 습관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막 마찰에서만 자극을 주는 걸로 습관이 들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 습관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게 원인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패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요 패드예요. 냉감 패드. 요게 이제 이쪽 면은 이제 피부에 닿으면 약간 서늘하고 그런 느낌이 나고, 반대쪽은 일반, 그래서 양면으로 다. 그래서 이제 날도 따뜻해지고 해서 이제 친구도 겨울 거 이제 집어 넣고 새로 이제 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자면서 막 땀나고 막 끈끈하고 이제 그런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이왕이면은 이제 패드를 바꾸실 때 이제 이렇게 시원하게, 냉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 그런 패드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을 저희 모레도 이제 올려놓을 거거든요.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일반 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노벨 과학상에 해당되는 장영실 상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기술이 뭐냐면 헬사 클린 기술이에요. 섬유에서 30회 이상 세탁을 해도 99.9%의 항균성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노인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냄새가 무려 97.5%가 제거가 돼요. 그거에 대한 특허 기술을 갖고 있는 섬유로 만든 패드인 거예요. 이게 그 아이들 유아도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까지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신생아들 같은 경우 아이들 태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저감 효과까지 갖는데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형광증백제나 중금속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안 나오고 헬사 크린 원료로 만든 고밀도의 냉감 항균사로 만들었다는 거에서 즉각적으로 정말 이렇게 피부에 닿으면 시원한 그런 느낌이 나요. 중요한 건 이제 자주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철에는. 그렇게 자주 세탁을 해도 그런 항균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거. 침대 쓰시는 분은 침대 위에 깔면 되는 거고 요 사용하시는 분은 요 위에다 그냥 까셔도 돼요. 작년에도 제가 그 냉감 패드를 저 여름에 계속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 냉감 패드가 저도 제가 제일 예민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침구류예요. 그래서 제가 옷은 뭐 명품 가방, 신발 이런 건 관심이 없는데 침구류는 옷 다음으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침구류잖아요. 특히 까는 이불은 거의 내가 거기 둥글둥글 하면서 자니까 피부가 닿는 거잖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맨살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 가장 많이 닿는 게 어떻게 보면 옷보다도 저는 침구거든요. 그래서 저는 침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엄청 깐깐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꼼꼼하고 깐깐하게 고른 제품이고, 그리고 제가 다른 냉감 패드를 써보니까 처음에는 시원해서 좋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히려 자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땀이 나면 땀하고 그 냉감 패드가 만났을 때 오히려 느낌이 약간
비닐 장판에서 잘 때 느끼는 그 끈적끈적함 있잖아요. 오히려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일반 다른 냉감 패드는. 그리고 또 보풀도 너무 잘 일어나고. 그래서 매 해마다 그거를 바꿔줘야 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쏙 드는 냉감 패드를 찾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 제품은 이제 작년에 아빠 통해서 그 회사 대표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제품을 써봤는데, 그래도 제가 뭐 이 화장품도 그렇고, 모든 게 우리 웨이브 케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제품만 제가 올리잖아요. 제가 뭐 전문적인 셀러도 아니고 뭐 제품 하나 팔아갖고 뭐 그때그때 뭐 공구 같은 거 해서 뭐 이득 보자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제가 써보고 정말 남한테 좀 이렇게 알렸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제품들만 저희 세라방님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우리 세라방님들이 다 또 연령대가 50대 이상이시란 말이에요. 특히 왜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호레비 냄새 난다고 그러잖아. 호레비 냄새. 특히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 그 자는 침구류에서 나는 그 냄새가 늘 자기 몸에 배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뭐 이런 제품으로 잘 씻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내 침구류거든요. 내가 이불 덮고 자는 이불, 내가 깔고 자는 이불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봄 되고 해서 침구류를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런 냉감 패드를 정말 적극 제가 추천을 해드릴게요. 게다가 제일 좋은 거는 그래도 뭐니 좀 또 가격이겠죠? 이 가격은 다른 데는 지금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왜냐면 저 제품이 뭐 오늘의 집이나 이런 데서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 요 하나 있잖아요. 요 하나 싱글 가격이 12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퀸 우리가 보통 둘이 자는 저기 침대가 퀸이거든요. 그 퀸이 17만 9천 원이고 그 다음에 킹이 25만 9천 원이에요. 지금 그 딴 데서 판매하는 가격이. 근데 저희는 여기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못 팔고 저희 몰에서만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중에 이렇게 이야기 듣고 아시는 분들만 찾아서 들어오셔서 구매하실 수 있게.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가격은 아예 안 되는 그런 가격이에요. 왜냐면은 이 원사 자체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침구류는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뭐 중국산 저렴이 냉감 패드 3, 4만 원짜리들도 물론 존재해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이렇게 깔고 자보시면은 거의 비닐 위에서 자는 것 같아요. 비닐 위에서. 그래서 뭐 본인이 저기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자녀분들 색상은 화이트 한 컬러예요. 한 컬러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피부에 이 닿는 감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근데 이게 영상에서는 당연히 이런 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너무 부드러워요. 이 감촉이. 보통 이런 냉감 패드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게 이게 양면을 쓸 수 있다는. 보통의 냉감 패드는 한쪽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한철 쓰고 또 가을 겨울 되면 또 다른 패드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시원하게 냉감 패드를 사용하시고 또 날씨 쌀쌀해진다 그러고 반대쪽 이렇게 이쪽 면으로 반대편은 냉감 기능이 없으니까 일반 패드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고무줄 밴드도 다 있어요. 그래서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껴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제가 다 사용해보고, 검증 끝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가 여름 내내 사용해봤거든요. 이거는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왜냐면, 침구류라는 거는 내 피부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직접 닿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옷보다도 더 원단을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덥잖아요. 게다가 올해 전쟁에 저기로 인해서 기름값하고 전기료 다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어컨 이제 막 올여름은 그렇게 막 빵빵하게 못 트실 거예요. 아마 선풍기도 아마 제 킥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더더군다나 저 여름에 좀 이렇게 더위 많이 타시고 땀 많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런 냉감 패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수면의 질이 달라져요. 냉감 패드 사용하시면은. 정말 병원 조형물 괜찮아요? 병원 조형물이 뭘까요? 인테리어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튜닝. 여성들이 가서 이렇게 시술하고 수술하고 예쁜이 수술하고 하는 것처럼 남성들도 요새 그런 튜닝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개인 선택이긴 한데 정말로 내가 막 너무 심각하게 좀 왜소하다. 심각하게 뭔가 기형이다. 이런 거 아니면 저는 자연산 추천하겠습니다. 보안관님, 어지간한 걸로 만족도 흥분도 안 되는 거는 그만큼 내 섹스가 똑같은 거의 반복.
그냥 파트너만 바꿨을 뿐이지, 여자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흥분도 안 되고, 만족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같은 거 반복하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우리가 게임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게임. 1단계 깨고, 2단계 올라가고, 2단계 깨고, 3단계, 뭔가 레벨업이 돼야 재밌잖아요. 섹스도 똑같아요. 성장해야 재밌어요. 똑같은 섹스인데 파트너만 바꾸면은 아무리 쭉쭉빵빵 늘씬 데려다 놔도 결국은 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재미없어요. 특강은 제가 지금 줌으로 하잖아요. 줌으로. 우리 지금 라이브 하는 것처럼 줌으로 특강 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요. 3주 해요. 3주. 아, 강당에서. 아, 강당에서 누가 불러줘야 가는데. 알람을 눌러도 잘 안 와요. 그래요? 알람 해놓으면 영상이 떠도 올라가고 라이브에도 올라가고 바로 알려주던데요. 아,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뭐 모임이든 단체든 뭐 이런 게 속하시는 분들 계시다고 하면 10인 이상? 10인 이상 이렇게 모일 수 있다. 그러면 저를 초대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물론 이제 무료는 아니지만, 유료지만 제가 가서 강의하면 좋죠. 그래서 뭐 부부 커플이다 그러면은 뭐 5커플만 모여도 되는 거고요. 얼마냐고요? 제가 또 외부 가서 강의할 때 1시간은 안 하잖아요. 보통 2시간 강의하죠. 2시간 강의하고 뭐 질의응답 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넉넉 잡고 뭐 뒤풀이까지 해서 3시간 함께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단체든 모임이든 이런 게 있으시는 분들은 장소 딱 정해놓고 날짜 정해놓고 인원 딱 정해지시면은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전국 팔도 어디든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다 전국에 흩어져 계실 거 아니에요. 전국 팔도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 때마다 공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모임에서 10인 이상이면 제가 무조건 갈 거니까 저를 초대를 하세요. 정말 여러분하고 저도 오프에서 필드에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뭐 1대1 개인 면담 신청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10인 이상만 모인 자리에 초청을 해주시면은, 왜냐면 여기서 우리 이미 라이브에서 많이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국 어디든 버선발로 뛰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셔갖고 불러주시면은, 이게 라이브로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영상으로 저랑 만나서 성 이야기, 성 교육을 하는 거랑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성교육 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이에요. 실제로 만나서 성교육하면 정말 정말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커플 부부들끼리 모임을 하면은 정말 재밌어요. 신청 시 경비나 부대 비용은 어찌하나요? 신청은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원래는 강의할 때 좀 비용을 더 비싸게 받는 편이긴 해요. 그런데 라이브 통해서 알고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장 기본 책정을 할게요. 그래서 뭐 1시간 강의는 안 할 거니까 최소 2시간 강의할 거고요. 경비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그래서 그 외부 출장 비용, 경비처리라고 하죠, 우리가. 그 정도 비용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안 필요하세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요. 정말 전국 팔도를 연예인들 차 타는 거 밴 타고 다니면서 다닐 정도로 유명해지면 매니저 있어야죠, 그때는. 근데 아직은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아서. 제가 먼저 투자할게요. 투자는 어떻게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강연했을 때는 주로 뭐 부부교실 이런 데서 강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뭔가 좀 이렇게 약간은 이혼의 고민이 있거나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오셨던 분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우리 이렇게 틱톡이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오신 분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렇게 저게 뭐지?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으로 하실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뭐 남성 모임이 됐든 여성 모임이 됐든 부부 커플 모임이 됐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솔직히 성에 대한 얘기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 중에 솔직히 성 이야기만큼 정말 재밌고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 음담패설이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제가 지금 영상에서나 라이브에서는 모든 제약 때문에 다 거르고 말해서 제대로 말 표현을 못하지만 근데 직접적으로 여러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는 정말 가감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다들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좋아하세요. 야, 성이 이런 거였어? 섹스가 이런 거였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거의 한 2년 동안 지금 강연을 안 했거든요. 전략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듯 보이네요. 아,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이런 전략적, 체계적,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왜냐면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좀 이렇게 마케팅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약해서 사실은 좀 그런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긴 해요. 마케팅을 좀 잘 하실 수 있는 분이나 그런 분들의 어떤 도움도 사실은 필요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이디어는 있고 커리큘럼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제한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분명히 아직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모르겠지만 많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외부에서 행사를 하거나 뭐 강연을 할 때 단순히 기존에 했던 뭐 많은 그런 뭐 유명한 강사님도 많고 하시지만 성에 대해서 이렇게 성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커리큘럼과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은 저도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기로 해서 정말 어떤 기업이 됐든 단체가 됐든 뭐 이런 데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이거를 잘만 만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뭐 그런 마케팅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만나서 해도 좋고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일단은 뭐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 모임 많잖아요. 그 모임에서 그냥 야 우리 이런 강사분 한번 초빙해서 얘기 들어보면 어때? 이렇게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가서 정말 유익한 시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